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 밤나무의 생육,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대보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이제 그 좀 인기가 있는 품종이 대보이다 보니까 계속 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컸어요. 잘 컸는데 이 주인께서 가운데를 이제 중간에 이제 거의 이제 잘라버렸죠. 잘랐더니 여기서부터 이 위에까지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라온 것이 한 1.5-6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자라는 나무예요. 대보가 굉장히 세력이 좋습니다. 유목기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름에 하계 전정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 수간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름 전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름까지 한 50cm 정도 이제 뽑아 올리고요. 거기서 이제 절단을 해서 다시 한번 가지를 받아서 두 번 이제 키우는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이 대보를 말씀하시면서 어르신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나무가 좀 질기긴 하다. 예, 이 목질이 굉장히 좀 질겨서 많이 뭐 이렇게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저렇게 1.5m 정도가 자라면은 그 끝에 가서 밤송아리를 많이 달아요. 예, 많이 단다는 것이 3개 4개 다는 것이 아니라 요 위에 가서 요 위에 끝에 가가지고서 뭐 많을 때는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저는 뭐 포도송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은행나무 중에서 둥구랑이라는 그 품종들이 한 곳에서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왕창왕창 이렇게 달리는 그런 형태를 띄었었는데, 이 대보도 그렇게 제일 그 끝순 위치에서 다른 밤나무 똑같지만 거의 끝순에서 이제 선단부에서 화분화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밤송아리를 달게 되는데,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이 가분수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게 있죠. 그래서 이 나무에 굉장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그 힘을 이렇게 하중을 이렇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 같은데 태풍이나 그런 뭐 비가 좀 와가지고서, 비가 오면서 바람이 불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확 이렇게 비틀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왜냐면 이렇게 끝에 가가지고서 많이 이렇게 달려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많이 불다가 이렇게 꺾어지는, 비틀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뭐 유목기에 이렇게 나무가 젖목 부위가, 아까 이 나무들 보신 것처럼 그 젖목 부위가 떨어져 나가거나 꺾이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이 큰 기둥 주간이 부러지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년기에는 한 2년 3년까지는 뭐 다른 나무도 다 똑같아요. 거의 이제 전정을 하면서 이 나무의 형태를 발달시키고 또 유인을 해서 나무의 모양을 만드는 것에 치중을 해야지, 밤을 달아서 얼른 수확을 보겠다 이런 방법은 조금 아닌, 잘못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밤송이가 달리더라도 어떤 품종인지 확인하는 정도로 한두 개 정도 남겨주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다 이제 제거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름 전정은 이 대보 같은 경우에는 필히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의 수고 높이도 좀 낮추면서 좀 이렇게 가지를 좀 잘 배열을 해서 좋은 품질의 그런 그 밤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지금 이렇게 지금 1년 정도 이렇게 자란 나무가, 2년 자란 나무가 이렇게 한 지름이 한 2cm 정도 되는데, 생장점이 자라는 속도, 그러니까 생장점이라는 것은 가장 선단부에 있는
그 나무 가지 끝에서만 있는 그 생장점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 길이 생장을 하는 부분이 생장점이죠. 생장점의 생육을 형성층, 이 형성층이라는 것은 나무 표피에 있는 이 부피 생장을 하는 그런 조직인데 이 형성층이 따라가질 못하는 거죠. 간단하게 이제 길이 생장이 부피 생장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이 나무 만약에 이런 정도의 수관이다 라고 하면은 이 가지가 굉장히 비대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밑단이 그렇지 못하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여기 딱 접목 부위가 보이는데 이 밑에는 실생을 해서 접목을 한 재래종 나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부분에서 이 깎기잡을 한 거죠. 깎기잡을 해서 이 대보밤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이 지금 재래종이 왕성한 생육을 하고 있지만은 위에 있는 대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이 아마 실생묘라고 하면은 실생묘 2년생에다가 바로 접수 1년 자란 접수를 가지고 접목을 했을 건데 거의 비슷한 크기로 커야 되는데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대목이 거의 한 30% 이상은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재래종 밤나무보다 이 대보라는 품종이 부피 생장보다는 길이 생장에 훨씬 더 특화되어 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품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여름에 하계 전정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나무가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지를 자르게 되면 이 주위에서 맹아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하듯이 한쪽을 자르면은 그 자른 것이 다른 가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반발심이 생겨서 더 많은 더 튼튼한 가지를 이게 도장지를 이렇게 생산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장지를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느냐, 또 이 가지들을 어떻게 제거를 해서 또 다른 나무 가지에 잘 이렇게 영양이 골고루 갈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목적이 정지와 전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자르고 다니는 나무들도 보면은 내년에 가면은 올해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자른 부위에서 굉장히 그 무수한 도장지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름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훑어서 제거를 해준다든지, 또는 너무 높은 것 같은 경우에는 끝에다가 이제 조그마한 낫을 달아서 그냥 이렇게 긁어내는, 그래서 다 따주는 그런 전정이 없으면 지금 이렇게 한 1.5m씩 이렇게 커는, 이게 거의 거의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필요 없는 나무거든요. 필요 없는 가지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갈래 이렇게 쭉 큰 거,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필요 없는, 필요한 꼭 다른 나무 가지에 쓰면은 좋았을 영양분을 허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지는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지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물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지고 수구 쪽을 이제 좀 따서 좀 나무가 좀 쓰러지게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조금 붙어 있는 가지들이 좀 쭉쭉 이렇게 껍질이 이제 벗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지 정정하는 시기는 때는 크게 없다고 하지만은 인력이 있을 때 한다, 또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서 하는 것이 가장 낫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하시지만은, 지금 이제 껍질이 이렇게 벗어지는 거 보면은 그래도 좀 따뜻하게 입고 나와서라도 좀 추운 겨울에, 가을 늦가을 이제 물 내렸을 때부터 추운 이 겨울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그 낙엽이 지기 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은 이 잎을 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그늘이 드는지, 또 잎의 무게로 인해서 이게 가지가, 또 과실의 무게에 가지가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은 옆에 있는 나무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잎을 달고 있을 때, 그러니까 가을에 밤을 수확이 끝나고 나면은 보통 만적이나 만성 같은 걸 죽게 되면은 한 10월 중순까지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은행을 수확하신 분들은 바로 또 은행을 수확에 들어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밤으로 이제 전업하시는 분들은 밤 그 수확한 이후에 바로 전정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정 시기들을 고려해서 농장의 어떤 그 인력이라든지 또는 그 일손을 잘 골고루 고르게 분배해서 농장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공주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가장 큰 문제점이 뭐 코로나도 있다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외부 인력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13만 원 정도, 남자 품이 아니고 여자분들 품들도 13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치솟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뭐 관 또는 농협에서 아마 좀 관여를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인상 폭이 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한 2년 전에는 한 8만 원대, 뭐 많이 비싸면 9만 원대에도 인력들이 오셨었는데, 지금은 인력이 터무니없이 비싸지니까 이 밤 농장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밤은 그 작물과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이, 공주의 이제 밤 품질이 우수한 이유는, 완전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충실하게 익은 과일이 자기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확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밤 송아리가 벌어졌다 그래서 이 과일이 완숙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완숙이 된 것은 아니고, 이게 그 밤 송아리에서 떨어지든지, 아니 밤 송아리가 아주 갈색으로 익어서 떨어진 상태에서 수확을 해야지, 밤나무를 털거나 이렇게 해서 수확을 하지 않습니다. 공주 지역은 절대. 그러다 보니까 밤에 그 완전한 그 숫기를 맞춰서 이렇게 수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밤에 당도도 좋고 육질도 단단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문제점이 이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한 품종이 뭐 조생종이라고, 중생종이라고, 만생종이라고 한다 그러면, 조생종도 뭐 조금 일찍 나오는 건 8월 25일 정도에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극초생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떨어져서 한 15에서 20일 정도 갑니다. 요즘 한 15일 정도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늦은 건 9월 15일까지 조생종이 떨어진다고 하고, 그 다음에 중생종은 9월 한 5일, 10일 요때쯤부터 다시 15일 뒤에, 그러니까 20에서 25일, 늦으면 30일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고요. 만생종 같은 경우에는 한 9월 25일 이때쯤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10일, 늦으면 10월 15일까지도, 극만생은 10월 이후에도 떨어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떨어진 15일 동안 떨어지는 대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밭을, 그러니까 밤 농장을 다니면서 밤을 주워야 돼요. 어느 정도 뭐 구획을 정해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할 수도 있겠지만, 이 9월 10월 이때 가장 그 가을 뜨거운 그 햇볕에 밤이 이제 건과가 되기 때문에, 말라버리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거의 뭐 매일같이 이렇게 밤산을 다닙니다. 그럼 한 톨 떨어지면은 그 한 톨, 두 톨 떨어진 거를 주스려고 또 내일 또 한 번 또 오게 되고요. 죽고 간 자리에 또 떨어지면 내일 또 죽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밤 수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어려운 품종입니다. 또 과실 한 개당 뭐 여기는 뭐 몇십 그램 이렇게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1kg가 되려면은 뭐 한 5, 60알씩 이렇게 주셔야지 1kg가 되는 것이고, 한 포대에 40kg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은 그 노동력을 요구를 하는 거죠. 다 허리를 굽혀 가지고 이렇게 평지 또 산야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 품종이 이 밤입니다. 그래서 뭐 공주 부여 청양지역의 밤 수집기, 밤 수집기라고 하면은 뭐 집게 같은 것도 밤 수집게 될까요? 허리를 들썩이니까 우리 고기에 구워 먹는
그런 그 집게 같은 걸 쓰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발달돼서 뭐 이렇게 유럽 지역, 특히 스위스 같은 데서 공원에 있는 개똥을 줍는 그런 그 흡입기라 그러나 그런 게 있었어요. 등에 메고 다니면서 청소기처럼 이제 밤 알만 쏙쏙 이렇게 빨아들여서 낙엽이나 먼지 같은 거 날려버리고 밤 알만 뒤에 질통에 이제 모이는 그런 기계가 있었고요. 요즘에는 더 나아가서 트랙터 장착이더라고요. 트랙터 장착인데 이렇게 큰 이렇게 흡입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빨아들여서 밤 송이고 밤 알이고 다 빨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기계에서 온 작업을 해서 밤 알만 모으는 거의 뭐 뭐라고 해야 돼, 수직기 겸 뭐 탈곡기 그런 기계가 이제 나와서 좀 보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렇게 임도가 가까워지지 않은데 농장에 이렇게 다니기는 어려운 데는 참 어려운 얘기고요. 이렇게 길을 잘 다 만들어 놓고 이 작업기들이 마음대로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곳의 얘기이고, 또 뭐 수직기뿐만 아니고 이제 뭐 어떤 차광막을 깔아서 이 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떨어진 밤들이 저 밑에까지 이제 굴러가서 어떤 위치에 가서 모이는, 이거 뭐 길게는 한 50m까지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차광막을 씌워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뭐 그런 것은 좀 어떤 기계적인 힘을 빌지 않고서 하기 때문에 좀 괜찮긴 하지만, 큰 문제는 이제 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그 차광망을 밤 수확이 끝나면은 오므려서 한쪽으로 걷어놨다가 또 풀 제초 작업하고 또 수확기 때는 또 펼쳐가지고 이렇게 펴놔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이 매일 타 시군에 있는 그 농특산물을 보고서 좀 부러운 것이, 배 하나 사과 하나 따면은 보통 300g, 400g, 많이 나가면 5, 600g씩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데, 뭐 포도 한 송이 따면은 뭐 요즘에 1kg, 2kg짜리도 있다 그러고, 근데 이제 공주에 있는 밤은 아무리 커져도 그런 밤이 없으니까요. 우리 만성 만적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180g인가 얼마까지는 180g인가 그것까지 해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밤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수확을 이게 쉽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아니면은 뭐 일손을 좀 줄이는 그런 방법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특산품으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품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탈피하지 못한 것이, 밤은 뭐 어떤 제수 용품이다, 또는 어떤 뭐 약재로 쓰는 거, 특별할 때만 쓰는 뭐 약밥이라든지 뭐 삼계탕 이런 데만 넣어먹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품종 중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나무에 보이는 이제 대보라든지 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병고 57 또는 이평, 이런 밤들은 그 생밤 생식했을 때 굉장히 맛있는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품종들이 조금 많이 좀 이렇게 단지화되고, 그 다음에 좀 타 품종들과 섞이지 않게 수확을 해서 소비자한테 보급만 된다면 이 밤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전망성 있는 과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좀 아직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지만, 특히나 뭐 이게 뭐 재미로 보시거나 이런 분들보다도 밤농장을 개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밤농장을 하고 계신데 어떤 뭐 정리가 안 된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보시고서 같이 좀 공유를 하는, 정보 공유도 하기도 하고, 제 방법이 또 맞는지 틀린지도 솔직히는 다른 분들한테 여쭙고 싶은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니까 많이들 좀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해서 이 좀 우수한 품질을 만드는데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